한국 고대 문화를 완성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던 불교. 특히 백제 불교는 탁월한 표현력과 예술성으로 백제 문화를 주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국보 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 마의 삼존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의불 중 가장 뛰어난 백제 후기의 작품입니다.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도 달라지는 서산 마의 삼존불.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어 백제인의 온화하면서도 낭만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백제 금동 대향로. 정교한 금속 공예술과 빼어난 조형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자연이 어우러진 이상세계. 백제 문화는 이렇듯 한결같이 온화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백제 불교의 시원은 어디일까요? 굴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남 영광군 법성포. 지금은 고즈넉한 모습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조창이 있던 전라도 제1의 포구였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법성포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다에서의 사고를 막고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격식을 갖춘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여기 맑은 술과 정성 어린 제수를 마련하고 간절히 비옵나이다. 강림하시어 흠양하시옵소서. 풍어제가 끝나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여인들은 정월 대보름이면 불두의 제를 지냅니다. 이들에게 불두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불두와 관련한 전설도 내려옵니다. 그 마라난타 존자께서 불상과 경문을 가지고 항해 중에 칠산 앞바다라고 하면 법성포 앞바다입니다. 거기에서 태풍을 만났답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 직전에 있으니까 불상의 몸체는 버리고 불도하고 경문만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 태풍 속에서 불의 형태를 본 것입니다. 그 불의 형태라는 것은 이 법성 쪽에서 보면은 해가 뜨기 때문에 그걸 불의 형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갈 곳이 저기다 하고 그 접안을 해 보니까 백제 불교를 최초로 전해줬던 마라난타. 영광 지역의 전설로 남은 그는 누구일까요? 마라난타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침류왕 원년에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왔다. 이때 침류왕은 궁중으로 마라난타를 직접 맞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라난타는 동진에서 온 이듬해 한산에 절을 지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산은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남한산성 일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 일대에서 백제시대의 철터가 발견됐는데요.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심초석이며 절의 기와 조각들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 일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그 도시 중심에 있는 바로 저희가 저 남한산입니다. 남한산은 삼국시대 한산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바로 천왕사, 자화사, 또 약정사 여기 골짜기마다 경험의 사찰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기만큼 그 사찰터가 많은 데가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렇다면
한산에 있는 절이 마라난타가 지은 최초의 절일까요? 전북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불주사. 입구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머무는 곳이란 뜻의 불주사. 마라난타가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불회사. 이것 또한 마라난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의 최초 창건주가 마라난타로 전해지는데요. 불회사 대법당의 상량문에서 최초 창건주가 마라난타 존자이며 마라난타는 백제의 첫 번째 승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단청문에도 인도승 마라난타가 진으로부터 이르러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남북도 해안 근처에는 마라난타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은데요. 그 설화의 중심에 불갑사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불감면에 있는 불갑사. 부처 불에 첫 번째 갑을 써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란 뜻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384년에 지어진 불갑사. 이곳의 창건 설화에도 마라난타가 등장합니다. 불갑사의 역사를 담은 고적기를 보면 불법이 동쪽으로 온 이래 가람의 건축이 있었고 최초의 경영은 신라, 백제의 초기인 한, 위의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불법이 동쪽으로 왔다는 것은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온 것을 의미하고 한, 위 사이라는 시기 또한 동진을 말합니다. 인도 간다라의 마라난타 존자께서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국의 불교를 전래하실 때 최초로 당도했던 곳이 영광 바닷가 법성포입니다. 이 법성포로 도착하셔서 최초로 터를 잡고 개기하셨던 곳이 바로 불갑사라 그럽니다. 고대 문헌에서 백제 불교 초전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라 불교 초전의 기록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지어진 최초의 절 도리사. 이곳은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의 포교를 위해 처음 세웠다는 신라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신라 놀지왕 때 무코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무코자가 찾았다는 일선군은 지금의 경북 구미시 도계면입니다. 이곳은 신라 불교 발상지로 성역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라의 불교는 누가 언제 어디로 맨 처음 들여왔는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제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가 신라에 비해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구려나 백제, 특히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신라와 전쟁을 벌였고 7세기 통일전쟁의 주요한 목표가 백제 타도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관련 역사 기록은 굉장히 광범한 범위에서 인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에 백제 관련 기록이 가장 희소하고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해동 고승전을 보면 마라난타는 천축의 간다라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간다라는 지금의 파키스탄 페샤와르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연방, 중국, 인도와 접경한 간다라. 예로부터 고대 중앙아시아와 서부아시아의 여러 문화가 교류한 동서문화의 교차로였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수천 년부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수많은 민족이 이곳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아리안족, 그리스인, 인도인, 쿠샨족, 돌골족 등
다양한 이민족들이 이곳을 지배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곳의 문화 또한 동서양의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간다라 하면 불교의 고장입니다. 이 지역은 불교가 인도를 넘어 북서쪽으로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인데요. 간다라 불교를 탄생시킨 간다라 불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모습은 불교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불교가 번성했던 자리엔 이슬람교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7세기)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완성시킨 이슬람교. 이곳에서의 신은 유일하며 다른 우상은 부정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이곳의 사회는 물론 정치, 경제, 법률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온 10세기 이전엔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불교 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간다라. 간다라 불교는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 백제까지 전파되어 왔습니다. 간다라 미술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도의 미술과 다른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스인을 비롯한 많은 이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다라 미술에도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간다라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라호르 박물관. 이곳엔 6년 동안 온갖 고행으로 피골이 상접한 시다르타가 있습니다. 검은 돌의 아름다운 윤기와 앙상한 얼굴에 감도는 고요한 미소. 위험 있는 모습에서는 깨달음 직전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다라 불교는 2세기 굽타 왕조를 일으킨 카니시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불교 발전에 최대의 공헌을 한 카니시카의 보호를 받은 불교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는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를 심판할 뿐이었습니다. ये बुद्धिज़्म यहाँ पर तकरीबन तीसरी सदी BC में यहाँ पर पहुँची। उससे पहले यहाँ पर मज़हब हिंदुइज़्म था, लेकिन हिंदुइज़्म के बाद ऐसे मसाइल थे जिनको हल नहीं किया जा सकता था और बुद्धिज़्म ने उन मसाइल के हल पेश किए, इसलिए यहाँ पर ये पॉपुलर हो गई। मसलन एक बात ये थी कि यहाँ आम आदमी जो है उसकी रूह, उसकी सोल एक ऐसे साइकिल में फंस जाती है कि उससे निकलना उसके लिए बहुत मुश्किल हो जाता है।
इसको लोग ट्रांस माइग्रेशन ऑफ सोल कहते हैं। इसके लिए हिंदुइज़्म में कोई ऐसा हल नहीं था जो बुद्धिज़्म ने बाद में पेश किया। 간다라 지역에서 발간된 안내서를 보면 마라나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라나타는 초타라호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1600여 년 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초타라호르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이것도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데요. 실제 이곳에서 마라난타가 태어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에 관한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오래전부터 불교와 관련이 있는 곳임은 분명합니다. 마을 곳곳에서 부서지고 방치된 유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큰 절터가 있었던 곳. 주민들은 호주머니에 유물 조각들을 담고 있다 외지인을 만나면 보여줍니다. यहाँ ये गौतम बुद्ध का यहाँ मकान था, यहाँ सब कुछ थे। और यहाँ से जापान और चीन और कोरिया, मंगोलिया, मंचूरिया ये सारे जितने भी बुद्ध के हैं, गौतम बुद्ध के पैरोकार हैं, वो सारे यहाँ से। 전성기 때 간다라 지역엔 무려 6,000개나 되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불교는 사라지고 이슬람교가 대신하고 있지만 그때의 자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난타에 관한 기록은 없을까요? 라호르시에 있는 펀잡 대학. 이곳에서 마라난타에 관한 몇 줄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학자 바파트가 쓴 불교 2500년의 역사를 담은 책. 여기에 마라난타가 중앙아시아를 건너 백제로 불교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라난타가 백제에 전한 불교는 간다라 불교였습니다. 간다라 불교는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투파입니다. 스투파는 원래 유골을 담은 무덤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죽은 후 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스투파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스투파는 불교의 상징물이 돼서 사찰의 중심 건축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상 조성은 금기시됐는데요. 스투파는 불상을 대신해 불교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밥그릇을 엎은 듯한 모양의 싱게르타르 스투파. 탑이 짓고 팔등분한 부처의 사리 가운데 일부가 봉안돼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간다라 불교 시대의 귀한 동전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간다라 불교 발전에 최대의 공헌을 한 카니슈카 왕을 기념한 동전이며 당시에 만들어진 불상들도 갖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세계 불교 문화의 원리로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간다라 불교. 이제는 쇠락해 주민들의 기념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बारिश होता है उस वक्त में ये लोग घूमते फिरते हैं ये बच्चे यहाँ से बीड्स मिलती हैं इनको सिक्की मिलती है 비가 오는 날이면 유물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오는데요. 아이들은 그때 내려온 화살촉이며 동전, 목걸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एरोहेड्स इसके अलावा पार्टी मिलती है हपकुरत
उससे अलावा स्टैचूज भी मिलती है कभी-कभी बुद्धा स्टैचूज 원래는 절 안에 함께 있던 스투파. 절터와 스투파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모라모라두 사원입니다. 모라모라두 사원은 탁실라 지역의 산중턱에 있는데요. 인도는 평지 가람인데 비해 이곳은 산지에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평지가 아닌 산속에 절이 있는 걸 보면 간다라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탑과 절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간다라 사원 모라모라두. 하지만 이것도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인 간다라 유적. 그 명성에 비해 이곳의 모습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도 석실 안엔 온전한 형태의 스투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스투파는 수직으로 길게 뻗은 점이 특징적인데요. 둥근 무덤 위에 층층의 탑이 우산처럼 세워진 모습. 우리나라 철탑의 양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말하자면은 초기의 청탑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기의 청탑 형태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 즉 중국형 그 서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탑이 아주 발전을 합니다. 그러한 탑이 다시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3층, 5층, 7층, 9층이라는 그러한 청탑 형태로 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둥그란 모양에서 출발한 스투파. 시간이 가면서 둥그란 밑부분은 사라지고 탑의 형태만 발달한 것입니다. 탁실라 최대의 승려 교육기관이었던 조우리안 사원. 이곳은 기원 후 2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라난타 또한 300년대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히에초 스님도 이곳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훼손이 심각합니다. 5세기경 중국 국경지대에서 화이트헌이 침입하면서 불교 유물들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승려와 신자들을 죽였고 살아남은 승려들은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나마 석실한 깊은 곳에서 훼손되지 않은 불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눈매에 오똑한 콧날. 잘생긴 부처의 얼굴은 서양인과 닮았습니다. 간다라 미술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서구의 양식과, 즉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혹은 또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의 그 미술 양식과 함께 그 인도의 정신성, 인도의 재래의 그 미술 양식이 혼합되어서 나타난 하나의 세계화된, 말하자면은 세계에서 가장 이르게 처음으로 세계화된 그러한 미술 양식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동서 문화의 교류에 의해서 발생한 가장 최초의 그 미술다운 미술이다, 문화다운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간다라는 동서문화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격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유목민도, 나그네도 이 고개를 넘어 동서로 오갔습니다. 당시 불교는 이렇듯 험준한 산을 넘고 넘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됐는데요.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이 길 곳곳에 불교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서기 600년대까지만 해도 불교가 번성했던 스와트 지역. 이곳에 간다라 마에불의 최고 걸작이 있습니다. 자하나바드 마에불입니다. 부저로 조각돼 두 손을 모으고 선정에 든 단아한 부처상. 경주 남산의 마에불과 석굴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나마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전파된 불교. 승려들은 먼 길을 떠나며 정착하는 곳마다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길은 간다라 지역을 떠나 중국, 한국으로까지 이어졌고 그 대열에 마라난타도 함께했던 것입니다. वो रूट ट्रेड रूट था। उन रूट पर कारवान आते थे, लोग आया करते थे, सफ़र करते थे और वो आबाद इलाके जो हैं वहाँ पर वो पहुँचे। 간다라를 떠난 마라난타는 중국 동진으로 향합니다. 중국 남방에 위치한 동진의 수도는 지금의 난징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 문화 도시로 약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난징. 317년 동진이 세워진 후 송제, 양진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했는데요. 이 시기 난징은 전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때는 2세기경. 동진 시대에 들어서도 불교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360년경 동진 시대에 지어진 와관사. 당시 이곳엔 많은 명성들이 머물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동진 시대 불교가 가장 번성한 때는 효무제. 효무제는 정식으로 불법을 받아들이고 신도가 됐는데요. 당시 동진의 영토 안에는 1786개의 사원과 24,000명의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마라난타도 이 시기에 동진으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엔 간다라에서 직접 승려가 오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많은 승려들도 간다라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라난타가 간다라에서부터 왔고 그 다음에 그 서영 남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5세기에서 6세기 마라난타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왔던 사나굴다라고 하는 그 승려의 행적과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영 남로를 통해 가지고 이 간다라로부터 서영 남로를 통해서 중국의 그 이 호탄 지방을 거쳐서 선선 그리고 누란 그리고 돈항 그리고 양관을 지나서 장안에 이르기까지 장안의 초당사로 와서 머물다가 장안에서부터 그 낙양을 거쳐서 낙양에서 남경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대륙 한가운데를 통과해 난징으로 흐르는 양자강. 중국의 지중해라 불릴 정도로 수심이 넓고 깊습니다. 동진 시대에도 바다와 아울러 운하 교통이 발달했는데요. 양자강은 국제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마라난타도 이 길을 타고 서해를 빠져나와 우리나라로 왔을 것입니다. 중국의 풍부한 역사 문화가 소장된 난징 박물관. 이곳에 백제와 관련이 깊은 그림이 전시돼 있습니다. 중국을 찾은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을 소개한 양직공도. 백제 국사라는 이름 아래 백제 사신도 그려져 있습니다. 당당하고 귀족적인 모습의 백제인. 현존하는 회화 자료 중 백제인의 모습을 담은 유일한 자료입니다.
동진시대의 불교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당시 불교는 지배층은 물론 서민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됐습니다. 그 무렵 일반 가정에서 썼던 불교용품들, 서민들이 얼마나 불심이 깊었는가를 짐작해 하는데요. 이렇듯 불교가 번성했던 한가운데 마라난타도 있었을 것입니다. 状况呢，就是说他也是，就是主要他是翻译这个，就是印度那边传过来那个经文，这个翻译是很的。然后呢，再阐述一点这个他的教义，然后呢，制造寺庙，搞造像，然后呢，接着在朝外传播。应该内容就是这样，有寺庙啊，有传播。另外呢，当时呢，因为说他信仰的程度主要是限于在皇家，当时的士族、社会比较高层的人士。 난징 시내에 있는 영국사. 6세기 남조 양무제 때 창건됐습니다. 중국에서의 불교는 동진시대를 거쳐 5, 6세기 남북조 때 가장 융성했는데요. 양무제는 이 시기를 불교의 전성시대로 만들어 황제보살로 불렸습니다. 당나라 고승 현장법사. 그는 7세기경 중국을 떠나 서역을 탐방하고 돌아와 대당 서역기를 썼는데요. 그의 진신사리가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항주시에 있는 영은사. 이것은 동진시대인 326년 인도의 승려 히에리가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창 때 3,2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영은사. 전쟁과 재난으로 무려 16차례 파괴와 복구가 반복됐는데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산을 따라 만들어진 석굴 조각들은 아름다운 고대 석굴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상들은 송나라나 원나라 때 만들어졌는데요. 바위 틈에 촘촘히 새겨진 불상들. 가까이 보면 웃는 모습이나 앉아있는 모습이 간다라나 우리나라의 마애불과 닮아 있습니다. 간다라를 떠나 동진으로 불법을 전파하러 온 마라난타. 이곳에서 10여년을 머문 후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해동 고승전에 보면 마라난타는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인연이 있으면 어디든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효무제의 신임 속에 불교를 전했던 마라난타. 동진에서 불교가 전성기에 이르자 그에게 새로운 명이 떨어집니다. 당시 백제는 건국 초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구심점이 필요했는데요. 불법을 받아들이고자 마라난타를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동진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마라난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백제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마라난타. 생전 처음 보는 바다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척의 배에 몸을 의지한 채 망망대해로 떠났던 마라난타. 그는 무사히 백제 땅에 닿았을까요? 당시 해동고승전이라든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마라난타라는 사람은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구가 아니라 국가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이 남경을 출항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황해 남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상해 지역이 강구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여기가 바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그대로 출발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서양해를 뺑뺑 돌고 있는 해류 움직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잘 이용한다면 이런 각도에서 사선으로 출발하게 되면 적어도 쭉 가다가 흑산도를 경유해서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안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에 접근하게 됩니다.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현재 영상하구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리아스식 해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력이 물길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쭉 북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섬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현재 영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고창 지역이라든가 또는 변산반도 부안 지역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내부 안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도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항로로 보자면은 적어도 남경을 출발해서 황해 남부를 출항한 다음에 황해 남부를 사선으로 횡단해서 전라남도 해안을 가다가 현재 영광의 법성포 정도로 도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바다는 문명 교류의 활발한 무대였고 바닷길은 그 지름길이었습니다. 백제 불교도 바로 이 바닷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동진을 떠난 지 2개월. 모진 풍랑과 비바람이 배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전하려는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위기를 모면하고 배는 순조롭게 서해로 들어섰습니다. 마라난타는 안정적으로 배를 댈 수 있는 영광 법성포에 닻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는 마라난타를 구경하기 위해 부둣가에 몰려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그를 맞는 영접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마침내 백제의 불교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항구 일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신의와 감통이 뛰어났던 마라난타. 향의 연기를 증거로 벗을 불러들이고 의술에도 능통했습니다. 그가 백제 땅에 닿은 후 불교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교류와 문물의 집산지 역할을 했던 법성포. 고려 성종 때는 전국에 13개의 조창이 세워졌는데 그중 하나인 부용창이 이곳에 설치됐습니다. 조선조에도 나주의 영산창이 폐지되면서 28개 군현을 관할하는 최대의 거창으로 변모했는데요. 이렇듯 조창이 연속해서 세워졌다는 건 법성포구가 얼마나 중요한 항구였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성포구의 해안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탄천 하구가 되는 이 바로 법성포 부근을 보면은 그 1910년대와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직 매립이 안 되어서 그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항 그 하천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포구의 모습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이전에 1500년 전 정도에는 또 다른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본다면 이 지역에 충분히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과거엔 육로보다 항로가 더 중요했던 만큼 배를 육지와 연결하는 가항 하천은 중요합니다. 1800년대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를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간 해안선. 지금은 간척지의 개발로 그 모양도 단조롭지만 당시만 해도 해안선의 드나들미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스런 빛의 고장이란 뜻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은 영광. 마라난타가 왔을 당시 법성포는 나무아미 타부를 줄인 말인 아무포라 불렸습니다. 법성포라는 지명도 성스러운 불법이 다다른 포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법성포엔 향을 땅에 묻고 발원물을 기록한 매향비가 있는데 이 또한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모시는 불두. 이 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이 불두를 마라난타가 가져왔다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 영광 지역 외에는 마라난타와 관련된 전설이 없습니다. 그 당시 백제 지역으로서는 제일 주목되는 것이 영산강 하류인 영암지방입니다. 이게 영암지방에 가서도 조사를 했고 또 목포지방입니다. 또 군산지방입니다. 이쪽 서해안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마라난타 스님이 즉 백제 불교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 또는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안의 유적, 특히 전설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법성포에 이러한 유적도 있고 또한 그러한 전설이 지금까지도 쭉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 걸 보면은 역시 법성포가 제일 주목되고 틀림없는 불교 초등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영광군 불감면 모항리에 있는 불갑사. 법성포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마라난타는 이곳에서 불교를 전했습니다. 백제 건국의 초기, 새왕국을 세우느라 백성들의 마음은 비패해졌습니다. 마라난타는 불교의 자비로 백성들을 위로했는데요. 그로 인해 백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머나먼 간다라에서 동진을 지나 법성포까지 불법을 전파하러 온 마라난타. 그는 의도적으로 불교를 전파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로 인해 백제 불교의 성격은 고구려나 신라의 불교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중국에서 변형된 것이 아닌 간다라로부터 곧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용마로에 얹혀진 보주. 이는 간다라 지역의 스투파에서 변형된 양식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입니다. 간다라 스투파의 쌍윤부와 유사한 형식을 띠는 불갑사의 보주. 이러한 양식은 중국의 남방 불교권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라난타의 행로와 같이 보주의 양식 또한 간다라,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삼국 고구려나 신라보다도 자주적 불교를 초빙했다 그래 봅니다. 이게 직접 이런 문화, 이런 종교, 이런 어떤 가치성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유입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유입을 초래했단 말입니다.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초래하러 갔다. 이런 것은 백제 불교의 자주성이라 하지 않겠는가. 백제의 멸망으로 백제의 역사는 폄하되고 축소됐습니다. 백제의 불교 또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일본에까지 승려와 불상을 보내 일본 불교를 성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백제의 불교 문화는 이후 통일 신라 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백제만의 불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라난타로 상징되는 백제불교. 역사의 뒤안에서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데 튼실한 토양이 됐던 백제불교. 이제 제 모습, 제자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